요즘 기아의 니로 EV, 봉고3 EV 등 전기차의 인기가 하늘 높을 줄 모른다고 합니다. 경제적이면서도 환경 공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기차 구입 방법은 지난 시간 자세히 알아봤지만 막상 전기차를 구입하고 난 후 충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 운행이나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이러다 전기차를 괜히 샀구나 하는 후회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아 캬TV가 어떤 컨텐츠입니까?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구독자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기차를 구입한 후 무엇부터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에서 인사드리는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자, 전기차를 구입했다면 먼저 충전기를 확인해야겠죠. 실과 바늘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전기차와 충전기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다음에 또 뭘 확인해야 할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전기차 전문가이시고 한라대학교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부 최영석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석입니다. 2014년이면 전기차 완전 초창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전기차는 한 번 충전하면 한 100km, 120km? 네네. 겨울에는 한 70km밖에 못 갔거든요. 아, 겨울에는 또 이게 히터 틀면은 그래서 저희가 히터 끄고 추운데 이제 손을 비비면서 이제 네네. 추위가 되게 싫었었던. 와, 그 당시 그러시군요. 전기차를 타고 다녔던 모든 분들이 이제 그렇게 타셨어요. 교수님,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관련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전기차가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저희 집에 충전기가 없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충전기를 설치해야죠. 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충전기를 말고 충전기를 설치하셔야 돼요. 설치할 수 있나요? 네.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네. 공동 건물이냐 아니면 개인용 주택이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 어쨌건 공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공간이기 때문에 네.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충전기, 공용 충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어, 그리고 공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걸 같이 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주차 면적 5%를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게끔 만들었고, 어. 그리고 이제 기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무조건 2% 주차면에 충전기 설치해라라고 법이 나와서 아마 설치하겠다 그러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좀 더 부드럽게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결국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공용 건물도 이제 제가 건의했으니까 제가 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보다가는 아마 이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설치해주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더 많고요. 하지만 공용 충전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설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좀 번거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네. 너무 오래된 건물이라서 도저히 전기를 뽑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이 모자라서 이거는 주차도 안 되는데 무슨 충전이냐 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지금 충전기 설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개인이 네네. 자기 돈을 내고 공용 충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보다가는요. 네. 충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충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 아니면 이제 기아 자동차와 연계된 회사들이 와서 비용을 받고 설치하거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거를 지원받아서 설치합니다. 물론 200만 원 갖고 모자랄 경우에는 누군가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 외부에서 충전할 때 카드만 태그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일반 카드 있잖아요. 이거 뭐 교통카드 이런 신용카드 이런 걸로 되나요? 그 카드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일단 전기차를 사면은 이제 환경부 충전 카드가 네.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공해 통합 누리집 들어가면 신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충전기든지 환경부 충전기 외에 타 사업자 것까지 다 로밍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급받는 카드고요. 그 외에는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S트래픽이라든지 뭐 대형 채비, 한국충전, GN텔 같이 제휴를 해서 선불 충전 카드를 주는 사업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카드를 많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런 카드들은 자사 충전기를 충전할 때 30에서 70%까지 할인해주고 그리고 기아 자동차 구입 시 준 이제 포인트 가지고도 결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 나오신 줄 알았어요. 아, 네. 충전 카드가 한 15개 정도 있기 때문에 15개. 돌려막기 사업자별로 하시네요. 다 있기 때문에 계속 돌려 쓰게 하고 있습니다. 예. 싼 거 찾아서. 와, 대단하시네요. 역시 교수님. 네, 충전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완속, 급속. 네. 급할 때는 급속이 좋고요. 네. 급속은 한 50km부터 350km. 네. 이제 이번에 나오는 이제 EV6 같은 경우에는 350km로 엄청난 속도로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충전되고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와. 그럼 집에서 개인용 충전기로 야간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건데, 근데 집에 개인용 충전기가 없다면
고정형 충전기 설치할 수 없는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용 콘센트에 이제 돈을 내고 그리고 이동형 충전기를 쓸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보조금을 주고 설치를 하고 있고요. 단지 이 이제 이동식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가 한 7km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동식은 한 1.5에서 3km 정도 좀 낮아요. 아,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충전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는 대신 3kW를 1시간 충전하면은 한 2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밤에 한 10시간 꽂아놓으면 200km를 탈 수 있어요. 200km. 예, 그래서 괜찮네요. 이제 주차장에 콘센트만 돈 내고 잘 쓸 수 있게 만들어도 네. 이제 혼자서 전기차 타시는 데는 거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제가 알기로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들만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하얀색 일반 번호판을 단 차가 충전기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차는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있어요. 뭐 신고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는 하얀색 번호판이 있었어요. 파란색 번호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네네. 이제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중에 이제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하얀색인데 충전하고 있는 거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요. 아, 하이브리드. 조그마한 배터리가 달려서 전기로도 한 40km까지 달릴 수 있고요. 그게 다 떨어지면은 이제 기름으로, 이제 엔진으로 해서 둘 다가 붙어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건 뭐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충전할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충전이 끝나면 빼야 됩니다. 네. 전기차든 아니든. 아닌 차는 아예 저 충전기 자리에 세우면 안 되고요. 만약 세우면 어떻게 해요? 세우면? 세우면 이제 이 충전 방해 금지법이라는 게 2018년 9월 21일자로 생겨가지고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곳에서만 적용을 합니다. 그 차를 안 빼면은 그리고 12시간 이상 주차를 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 나옵니다. 아, 10만 원. 네, 이것도 이제 12시간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한두 시간은 잠깐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아침에 깜빡 잊어버리고 출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나절 정도 기다려줬는데도 안 뺀다 이러면 이 사람은 좀 악질적이다. 그래서 이제 신고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이 법규 때문에 안내판도 붙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기는 세우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인식을 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차를 다 빼주시거나 아예 안 세우는 이제 그런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어요. 네. 아, 이게 진짜 에티켓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됐는데 안 빼고. 그렇죠. 충전차도 아닌데 세워놓고 막. 네. 이게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아예 충전 자리를 안 세우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전이 완료되면 바로 빼줘야 되거나 혹시 피치 못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연락처 있어야 되고 네, 연락처 꼭 있어야 돼요. 충전이 언제쯤 끝날 거다는 안내판도 네.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 2차 충전이 언제 끝나는지 몰라요. 네. 앞으로 한 5시간 후쯤 이제 충전이 끝난다 그러면 제가 알고 아 그때쯤 돼서 이제 내 차를 가지고 충전하겠다 네. 하는 식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에티켓이 없으면은 서로가 되게 불편하게 되죠. 네, 전기차의 핵심인 고전압 배터리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이 성능을 오래오래 유지할 방법, 비결 뭐 없나요? 일단 배터리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최소한 20만 킬로 이상 갈 만큼 성능 테스트 하고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얘가 이제 제일 약한 게 고온에서 약해요. 네. 뜨거워지면은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걸 이제 순행식으로 해서 열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가능하면은 서늘한 장소, 뭐 지하철 주차장 같은 데 세우는 게 좋고요. 네. 급속 충전을 해서 배터리가 뜨거운 상태 혹은 이제 되게 뜨거운 이제 뭐 해수욕장 같은 데 세워놓고 네네네. 시동 걸자마자 바로 이제 악셀을 막 밟아서 온도를 계속 올리는 거는 되게 이제 나쁜 상태고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터지진 않는데 네네. 온도 인계점이 넘어가면요. 이 배터리는 화학이거든요. 네. 한쪽이 이제 분리막이고 양쪽이 이제 둘에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흐물어지면서 배터리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온도만 잘 관리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충전도 이제 완속을 가지고 많이 쓰시면서 배터리는 한 20에서 80% 사이. 그리고 완전 방전시키는 것도 별로 안 좋아요. 완전 방전을 시키면 배터리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군요. 자, 이 전기차를 보면 앞유리에 파란색, 초록색 스티커가 있어요. 이 전기차만의 표시인가요? 사실 전기차만의 표시는 아니고요. 그 저공해 스티커 환경부에서 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1, 2, 3에서 뭐 예전에는 디젤차도 줬었어요. 하이브리드 주고. 네네네. 그래서 이 급수에 따라서 할인해주는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기차는 1급입니다. 그래서 50%. 네,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는요. 환승 주차장은 지하철 환승하면 80%까지 할인해줍니다. 와. 그리고 이제 맑은 서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 등록돼 있는 차들만 썼었고 그게 없으면은 남산 터널 통과를 무료로 안 해줬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환경부 스티커만 있고 파란 남바만 있어도 이제 보고 다 통과를 시켜줍니다. 와, 터널 공짜 이거 크거든요. 네, 2,000원이니까 왕복하면 4,000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2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면은 느낌이 괜찮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 없겠지만 번호판을 이제 파란색으로 몰래 칠하는 분은 없겠죠. 잡혀가죠. 잡혀가요? 네,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 번호판 손상은 형사법으로 걸립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건 그리고 이제 저공해 스티커 발급은 이제 차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차를 받고 난 다음에 가셔서 이제 직접 사인하고 뭐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세한 부분은 이제 친환경차 종합정보지원센터 있으니까 여기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전기차를 타보니 느낌이 일반 내연 기관차와 다르더라고요. 내연 기관차와 비교해서 전기차 운전 시 주의할 점 알려주세요. 일단 차가 빨라요. 니로 EV 같은 경우에도요, 한 3000cc 이제 승용차 정도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모터의 특성이 네. 이제 발만 대면은 최고 출력이 나옵니다. 엔진 같은 경우에 최고 출력이 나오는 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카네요, 그때까지 조금 굉장히 빠른 스포츠카의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네네. 시내에서 되게 빨리 달릴 수 있고요. 네네. 가속이 좋아서 네네. 대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타이어가 슬립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비 오는 날은 이제 조금 처음 타시면 이제 슬립해요. 그래서 좀 안전 운전을 하실 필요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의점 중에 이제 소음이 없어서 네. 골목길에서 잘못하면 비 오는 날 창문 열고 저기 앞에 좀 비켜주세요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서도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속도로에서 네. 빨리 가면 집에 빨리 못 갑니다. 차 자체가 한 시속 100km 정도 정속 주행했을 때 네. 주행거리가 가장 잘 나오게 만들었어요. 네네. 예를 들어서 차가 재원표가 뭐 한 번 주행해서 400km라 그랬을 경우에 요즘처럼 날씨 좋은 날 정속 주행하면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와. 대신 급하다고 한 150km씩 이렇게 막 밟아서 과속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배터리가 금방 따라요. 그래서 그래서 멀리 못 가고 다시 충전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울 때도 이 배터리에 무리가 올 수 있지 않나요? 추운 거 정말 싫어요. 히터를 키면은 전기가 훅 떨어집니다. 달아서. 네, 그래서 이 전기차는 반드시 넣어야 될 옵션이 히팅 펌프라고 네. 공기를 압축하고 전기차의 냉각기 쪽에서 열을 다 모아서 이제 히터를 해주는 아. 게 옵션으로 있는데 이걸 쓰시면은 한 10% 15%만 내려가거든요. 네네. 탈만해요 겨울에도. 네. 근데 그게 없는 예전 히터 방식 같은 경우에 한 40%가 없어집니다. 제가 듣기로는 전기차 세차가 완전 번거롭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일단 전기차 세차가 돈이 들어요. 기름차를 탈 때는 이제 쿠폰 받아가지고 자동 세차를 하면 되는데 5만 원 되면 이 드는데. 기름을 안 쓰니까 쿠폰을 안 줘서 네네. 자동 세차를 8,000원씩 내야 와, 되거든요. 서울에서는 아깝다. 진짜 아깝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서 타는 사람들도 되게 이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주유 사업자들이 이제 충전하고 세차 연계시킨 뭐 패키지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 빨리 나오면 좋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 패키지 사서 쓰고 있어요. 네. 자동 세차 해도 상관없는 거죠? 자동 세차 전혀 상관없고요. 하부 막 나오잖아요. 하부가 막 나와도 이제 배터리는 방수가 일단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쓰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밑바닥이 긁혔거나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하부 세차는 그냥 필요한 만큼 아니면 한겨울에, 염화칼슘 네, 때문에 뭐 염화칼슘. 이럴 때나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 자, 이 1회 때 전기차 오너분께서 전기차는 소모품을 교환할 필요가 없다. 사실입니까? 네, 소모품이 없어요. 없어서 교환할 게 없어요. 엔진이 없으니까 엔진 오일이 없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에어 필터도 없고 그 다음에 오일 필터도 없고요. 네. 스파크 플러그도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브레이크도 잘 안 밟아요. 회생 제동이라고 네네. 이제 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처럼 이제 얘가 전기를 만들면서 제동을 해주니까는 브레이크 패드도 일반 차 대비 한 5분의 1도 안 밟기 때문에 이게 되게 수명이 길어서 뭐 바꿀 게 없고요. 유일하게 이제 바꾸는 게 와이퍼. 그죠? 네, 와이퍼 그다음에 갈아야죠. 이제 에어컨 필터. 그 에어컨 필터를 생각보다 많이 바꿔요. 왜요? 일단은 돈이 남아서 돈 쓸 데가 없어서.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전기차를 타면은 내연기관과 다르게 사람의 코가 되게 민감해져요. 이 엔진이 없으니까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게 되게 민감해져서 외기로 바람이 들어오거나 조금만 공기가 나쁘거나 하면 그게 되게 민감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네. 이 에어컨 필터 자체를 좀 비싼 걸로 쓰고 저 같은 경우에도 한 5개 사놨어요. 그리고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요. 달리 뭐 교체할 게 없어서. 그래서 아마 일반적인 소모품 뭐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이제 일부러 좀 빨리 가는 거 제외하고는 돈이 들 게 거의 없는. 1회에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 어떤 차가 더 경제적일까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거는 1회를 찾아보세요. 자, 오늘도 질문이 도착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면 교체하듯이 전기차도 일정 거리 이상 주행하면 고전한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습니다. 맞나요? 일단 배터리 되게 비싸요. 예, 비싸요. 비싸면 좋아요. 몇 천만 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 때부터 제조사에서도 뭐 보증 기간도 오래 주고 내구성도 높기 때문에 실제로 교체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기아 니로 E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 구매한 개인 고객한테 평생 보증 제공해주고 와, 있고, 평생. 네, 그리고 그 와. 외에도 이제 10년에 20만이거든요. 네네. 20만 킬로 타시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거의 고전압 네네. 배터리를 교체할 일은 거의 이제 없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배터리 효율성에 관련된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마 점점 더 배터리 교체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사고 없으면은 교체할 일이 없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내 최초의 전기차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뭔지 저도 궁금하네요. 80년대 80년대. 전기차가 있었어요. 전기차가. 86 예? 아시안 게임 때 이제 이 전기 승합차 베스타 네네, 베스타. 가지고 이제 이 전기차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배터리는 옛날 배터리 납축전 배터리 써서 차 밑에 전부 배터리 깔고 최고 속도가 한 진짜 72km. 배터리를 깔고. 네. 차하고 배터리 봤을 때 한 절반 이상이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할 때 네네. 이제 이 마라톤 뛸 때 마라톤 뛸 때 앞에 가는 차. 앞에서 걔가 네, 이제 네. 먼지를 뿜으면 안 되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쓰던 차입니다. 와. 그리고 이제 현재는 이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이제 eGMP라고요. 스케이트보드처럼 좌바닥 밑에 배터리 쭉 깔고 이렇게 이제 올린 EV6를 이제 출시를 할 거고요. 네네. 그래서 뭐 니로 EV나 봉고 EV와 같이 이런 이제 개조차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파생형 모델이 아닌 이제 전기차 전용 모델이기 때문에 네. 공간도 넓고 와. 그다음에 배터리의 효율성도 훨씬 더 좋고 와. 그리고 속도도 빠르고 와. 아마 EV6 하이 퍼포먼스 버전은 제가 알기로 제로백이 3초대가 나온다고 와, 들었거든요. 3초면 뭘 상상하면 돼요? 3초. 타보신 것 중에 제일 짜릿했던 거 뭐 있죠? 저는 용인의 T 그렇죠. 익스프레스라고. T 익스프레스를 항상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악셀 밟으면 T 그 익스프레스. 정도예요. 어지럽겠는데요. 멀미하겠는데. 좋게 생각하시면 그 비싼 T 익스프레스 하나 사셔서 들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네요. 야, 정말 기대되네요. 사고 싶어요, 갑자기. 근데 이건 아무나 못 사요. 보세요? 대부분 전기차는 네네. 일단 나오면 무조건 예약부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가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보조금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고 아.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이 이제 빨리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일단 예약하고 그러고 난 다음 고민하셔야 돼요. 야, 역시 기아. 자, 대한민국 EV 시장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자동차 회사 선두주자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질문해주신 질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E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는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에 해당편 주제와 상관없이 전기차, 충전 등 어떤 질문에도 답을 드리는 영상 속의 영상입니다. 댓글로 전기차에 대해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EV 전문가들의 검증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싹 풀어드리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워본 전기차 사용 가이드를 정리해 볼까요? 전기차를 샀다면 먼저 충전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충전 카드도 미리 신청해 발급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충전을 할 때는 충전 완료 후 언제 올지 모르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줘야 한다는 센스 잊지 마세요.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기 때문에 오래오래 최고의 배터리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가급적 완속 충전을 하고 충전 완료 직후에는 급가속을 하지 말고 정속 주행을 하면서 배터리의 부담을 줄여주세요.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는 반드시 완전히 방전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운행 시에는 출력이 강하므로 엑셀 페달을 부드럽게 밟고 행인이 많은 곳을 지날 때는 특히 조심하세요. 평소 규정 속도로 달리고 히터보다는 열선 시트나 열선 스티어링을 적극 활용하다 보면 보다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또 전기차를 세차할 때는 고압수로 하부 세차를 하지 마시고 소모품 교환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와이퍼나 에어컨 필터, 타이어 등은 교환 주기에 맞게 꼭 갈아주세요. 지금까지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전기차를 처음 구매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충전과 운행 그리고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알아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네네. 좀 아쉽네요. 어쨌건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강조하겠습니다. 그게 에티켓입니다. 에티켓. 충전할 때 에티켓, 이제 운전할 때 에티켓을 지킨다면 이제 아마 모두가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전기차로 할 수 있는 장거리 주행, 차박 등 전기차를 이용한 다양한 활용 가이드를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기아차TV 슬기로운 전기차 생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전기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